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14일 화요일이죠. 조금 전에 애프터마켓까지 끝난 이 시각. 자, 테슬라 모습 보고 계신데 오늘 좀 테슬라 조금 안타까웠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또 쌍끌이 어선처럼 두루두루 모아온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소식인데요. 마지막까지 바이든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는 화해할 수 있는 강을 영원히 건너서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대형 트럭 충전 자금 지원에서 또다시 탈락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테슬라가 세미 트럭 충전 회랑에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1억 달러 규모의 요청을 거부했고요. 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세 번째 거부입니다. 자, 이 자금은 49개의 지원자에게 수여되는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6억 3,600만 달러 규모의 패키지의 일부였지만 테슬라는 제외되었는데요. 자,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에 걸쳐 9개의 충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각각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위한 750kW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거부는 전기 트럭에 대한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바로 칼자루는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마지막 했어야 되는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권을 넘겨주기 전에 진짜 속된 말로 엿먹어라 하면서 이런 액션들을 참 많이 취하는데요. 이번에 캘리포니아 LA 산불 지원금으로 770달러씩 한 사람 앞에 주기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얼마의 자금을 마지막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십억 달러입니다. 수십억 달러. 얼마나 열받았으면 트럼프 장남이죠. 주니어 트럼프가 제렌스키 만나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서 150명 소방대원을 보낸다 그랬나?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에는 수십억 달러를 여러 차례 도와주더니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770불?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도 모자를 파네.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아직도 민주당이 왜 대선에서 참패했는지를 정확한 자기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태풍 크게 2번 왔는데 그때도 이제 이게 큰 이슈가 됐었죠. 어떠한 집안의 가장이든 자기 식구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남을 먼저 챙기는 그 가정 문제 있죠.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방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빚진 모든 돈을 징수하기 위해, 쉽게 말해서 미국이 응당 받아야 될 돈인데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을 징수할 부서를 만들었는데, 와, IRS가 아니라 ERS랍니다. 와, 대박. 이걸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야,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빨아들일까. 와우, 진짜 와우입니다. 여러분, 스타링크의 스타쉽 7 내일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야지만 내일 발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일론 머스크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이유는 증권 사기 혐의인데요. 자,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에 보유한 지분을 공개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는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2022년 트위터를 4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0조 원의 인수해 개인 회사로 만든 뒤에 SNS 이름을 X로 변경한 바 있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전 상당한 지분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을 공개해야 했었는데요. 공개 거래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확보하고 해당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려는 투자자는 10일 이내 SEC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공시무 기한을 11일 넘긴 뒤에야 트위터 지분 9% 보유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보유 사실을 공개한 2022년 4월 4일 트위터 주가는 전날보다 27%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SEC는 머스크가 늦장 공시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입하는 동안 트위터 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SEC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머스크가 의무 공시일과 실제 신고일 사이에 트위터 주식을 주가로 매입하는데 5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면서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당시 트위터 지분 보유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최소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머스크 측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는 머스크는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이번 소송을 가짜이자 수년간의 괴롭힘의 결과라고 일축했습니다. 머스크와 SEC는 지난 수년간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죠. 야, 참 해도 너무하네. 그쵸? SEC 지금 이 상황에서 머스크를 고소한다?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좀 적당히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는데 오죽하면 머스크 엄마도 그랬을까봐. 제발 우리 아들 좀 그만 괴롭혀라. 참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편적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관세 징수를 전담하는 대외세입청, 아까 말씀드렸죠, ERS 신설한다고 공표했습니다. 국세청과는 여러분 국세청이 IRS잖아요. 이 IRS의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거든요. 근데 이제 ERS는 인터널이 아니라 익스터널, 대외적인 레베뉴 서비스. 이야, 참 이름 잘 졌어. 외국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관할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앞으로는 ERS가 관세와 외국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국세청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의존해왔다면서 무르고 비참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덕분에 미국의 경제는 세계의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주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제 그것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와 무역을 통해 돈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다만 관세는 수출하는 기업이 아닌 수입을 하는 미국 기업이 내렸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관세의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 미국의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케빈 헤셋, 재무부장 후보자인 스컷 베센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 등은 매월 관세를 2에서 5%씩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ERS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불분명한데요. 현재 미국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와 무역법 집행은 미국의 관세국 경보청 CBP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직무 업무는 IRS가 맡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에서 중국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외의 국가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1월에는 중국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를 건다고 표명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취임 첫날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 트럼프의 이제 이러한 액션이 협상을 위한 일단 큰 소리인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갈지에 대해서 아직 시장은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여전히 호가 호의, 호랑이가 사라진 굴에 여우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기간에 큰 매수애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좀 달군 이슈인데요. 중국 틱톡이 일론 머스크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물론 일단 틱톡 측은 그런 거 가짜 뉴스다, 생각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그들은 진짜든 가짜든 현재로서는 잡아떼는 게 일단 그들이 해야 될 일이죠.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것 때문에 또 지난번 트위터 살 때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러면 또 틱톡 사느라고 테슬라 주식 많이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테슬라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테슬라의 모습이 지금 보시다시피 그닥 잘 가지 못했거든요. 일단 이 소식 먼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조만간 금지될 전망인 가운데 거의 확정적입니다. 서비스 금지됩니다. 중국 당국이 대안으로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거든요. 일명 틱톡 금지법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중국 당국이 이러한 방안을 잠재적 선택지로 두고 평가 중이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의 당국은 틱톡이 모회사 바이트댄스 소유로 남아있기를 강력히 원하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도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어떻게 협력할지와 관련된 포괄적 논의 차원에서 틱톡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통들의 설명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는 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도찌를 이끌 예정이잖아요.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 대한 대중국 강경파가 포진한 상황에서 중국의 테슬라 생산 공장을 둔 머스크는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 만큼 관세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협상을 둔 중국 측이 틱톡 매각을 화해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 중 하나가 머스크 소유의 트위터가 틱톡을 지배하고 양측이 서로 공동 경영하는 방안인데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1억 7천만 명 이상의 틱톡의 미국 내 사용자를 활용해 X의 광고 유치에 나설 수 있고 본인 소유의 인공지능 업체인 XAI도 틱톡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런 논의가 초기 단계이면 당국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바이트댄스 측이 해당 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머스크나 바이트댄스 틱톡 사이에 관련 이야기가 왔는지도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블룸버그 발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렇죠. 지금 물밑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협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틱톡을 만약에 머스크가 인수하게 되면 저는 꿀단지 주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틱톡의 그 수익 구조가요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인수할 수 있을 때 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을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52, 나스닥은 마이너스 0.23, S&P 500 플러스 0.11, 러셀 2000 플러스 1.14로 거의 혼조세. 하지만 마지막에 또 끌어올렸죠. 야, 참 장이 마지막에 저렇게 끌어올리려면 처음부터 끌어올리지. 오늘은 다우가 시장을 지배한 장이었거든요. 처음에도 그러더니 마지막까지.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오늘은 본장 시작 1시간 전에 PPI 발표가 있었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물가 상승이 기존 우려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안도감이 퍼진 것으로 보이면서 다우가 일단 치고 올라갔고요. 그 뒤를 나스닥이 이끌고 갔는데요. 오늘 투자자들은 전일에 이어 에너지 유틸리티와 산업재, 금융주로 몰렸습니다. 각 부분은 1% 안팎 상승했고요. 지방은행 관련 상장 주가 지수 펀드 이면 KRE 아시죠? 그 다음에 KB는 각각 3.19%, 3.22%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지방은행 ETF 기억해 두세요. KBE, KRE. 자, 도매 물가와 달리 내일 이제 발표되는 CPI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 주식시장에는 확실히 나쁜 소식이 될 겁니다. 오늘 올랐던 거 다 토해내겠죠.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지난 12월 도매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연말 연초에 물가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실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도매 물가 안정세는 염려를 불식시키는 결과였는데, 자, 이날 노동부 통계국은 지난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이 전월비 0.2%, 전년비 3.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월가의 예상치는 전월비 0.4% 수준이었는데 실제 결과는 이보다 0.2%가 낮은 셈이었죠.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상승률은 0.3%를 기록해 예상과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전년비 근원 PPI 상승률은 3.5%, 전망치 3.8%에 비해 0.3%가 하회했습니다. 12월에 상품 가격은 0.6% 상승했고요. 이는 개솔린 가격이 9.7% 급등하면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식품 및 에너지 관련 지표가 상승한 것과 동시에 신선 및 건조 야채 가격이 14.7% 하락하면서 전체 평균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는데요. 여행객 운송이 7.2% 증가했지만 여행객 숙박 가격이 하락으로 평균은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들은 도매 물가보다는 내일 발표될 소매 물가 지수를 CPI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상승률의 예상치는 전월비 0.3%, 전년비 2.9% 수준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 예상치도 전월비 0.4%, 전년비 3.3%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선물시장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이달 말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3%까지 나왔습니다.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란
기대율은 2.7%에 불과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 직후에 미국산 화석 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현 대통령이 추진한 내년 전기차 도입 우선 정책은 무산시키는 내용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에너지업계 로비스트들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현 바이든 대통령의 해상 및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 시추 제한을 해제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고요. 트럼프는 또 바이든이 추진한 전기차 활성화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고 미국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공장에 대한 승인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첫날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에너지와 이민교육 등 미국의 기존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결정입니다. 트럼프는 천연가스가 풍부한 펜실베니아주의 유권자들에게 시추를 지지하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에 몰려있는 미시간주 유권자들에게는 전기차 활성화 명령을 없애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대변인 캐롤라인 리밋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첫날부터 행정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그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은 다시금 에너지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회장이자 석유산업의 주요 로비스트인 마이크 소머스는 에너지 정책은 분명한 투표 변수가 됐다면서 우리는 화석 에너지가 이겼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전력 정책을 감독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내무장관 후보인 노스 타코타 주지사 더그 버건과 에너지 장관 후보인 석유 임원 크리스 라이트를 이 위원회의 리더로 지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주에 상원 인준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1기 정부 때와 같이 미국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2021년 바이든 정부가 다시 가입한 것을 돌이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달 초 멕시코면 동부와 알래스카 베링해 북부에서 6억 2,500만 에이커에 해당하는 해상 굴착을 금지 지역을 설정했는데요. 어업과 관광에 의존하는 해양 생태계와 지역 경제를 보호하려는 명분이지만 트럼프가 이를 그대로 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대로 두지 않겠지요. 자,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미국의 민간 3차 달 탐사선이 오늘 발사된다고 합니다. 45일 후에 달 착륙을 시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미국의 민간 기업이 만든 무인 달 탐사선이 오늘 달을 향해 출발합니다. 나사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의 무인 달 착륙선 블루고스트, 야, 파란 유령이라네. 미 동부 시간 15일 오전 1시 11분에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펠컨 9 로켓을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새벽. 블루고스트는 지구 궤도와 달 궤도를 도는 약 45일간의 비행을 거친 뒤에 오늘 3월 초에 달 착륙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3월 초 달 착륙, 자, 별표 동그라미. 자, 착륙 목표 지점은 달 앞면의 북동쪽 4변문에 있는 큰 분지 마레 크리시엄 위난의 바다 내 몬트레이유라 불리는 고대 화산 지형 근처입니다. 달 표면에 착륙한 뒤에는 달이 밤을 맞을 때마다 14일 동안 작동하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자, 블루고스트에는 위성 항법 실험을 비롯해 방사선에 적응하는 컴퓨터, 달 먼지를 닦아낼 수 있는 자동 세척 유리, 달의 토양 샘플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기기 등 과학 도구와 기술을 시연하는 장비 10개가 탑재됐습니다. 시카고의 한인 비영리 문화재단인 세종문화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되는 블루고스트에는 예술작품을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세계 창작자들이 만든 시집 폴라리스 트롤리지가 실리는데 여기에 한국 시조작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좋네. 좋습니다. 잘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LA 산불 소식인데요. 오늘도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지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녹음을 마치는 시간이 서버 시간으로 5시 29분이고요. 선무시장 시작한 지 29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선무시장은 지금 다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죠. 내일 어떠한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크게 요동칠 건데요. 조금 전에 저희 VIP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CPI 내일 이렇게 대응하라. 지금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바로 들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장안의 화제
미주노래 속보 뉴스 코너가 있습니다. 한 달에 5불 커피 멤버십만 가입하시면, 멤버십 여기서 가입하시는 거거든요. 보시면 요거 이것만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저희 가입 링크 디스코드, 거기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24시간 동안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속보 뉴스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